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보였던 어떤 내용 때문에 상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비대칭이 조금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턱 수술을 하면서 턱끝 위치가 약간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사각턱이 조금 과절제가 된 그런 개턱 느낌이 있어서 제게 이제 사각턱 재건을 의뢰하셨던 분입니다. 반대쪽도 보면은 약간 너무 가파른 듯 이런 과절제가 이루어졌고요. 다행히 신경은 손상받지 않았지만 거의 신경선에 가깝게 모든 뼈가 잘려나간 모습이고요. 광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체부 절골되고서 이렇게 광대가 조금 벌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아치는 제대로 뼈가 붙어서 이렇게 줄어든 채로 뼈가 단단히 붙어 있는 모습인데, 이 체부 쪽은 약간의 갭이 있으면서 밑에 와이어 고정과 플레이트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갭이 적절하게 고정이 안 돼서 약간 이 본 갭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뒤쪽 아치가 워낙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사실 뭐 광대 안전성이나 이런 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절골 라인이, 보통 이쪽을 체부 절골을 할 때 우리가 L자로 절골을 하는 이유는 이 광대 절편이 밑으로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약간은 일자로 절골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아치가 약간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트를 이렇게 삐뚤게 고정을 했을 이유는 없고요. 아마도 이렇게 수평으로 일자로 고정을 했을 텐데, 이 절편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플레이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회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마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귀족 보형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약간 위치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위치 자체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제가 뭐 노블캣 수술 얘기 설명드리면서 귀족 부분이 이렇게 보형물 위치가 사실은 이 위치가 맞는 거고요. 의사들이 알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치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보형물 위치는 이 위치가 팔자주름 제거 목적이라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다른 뭐 CT 자료에서 제가 귀족 보형물의 팔자주름의 위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귀족 보형물이 뭐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좌우 약간 틀어진 위치에 있다는 것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광대는 우측도 마찬가지로 좌측하고는 반대로 좌측은 아래쪽에 와이어 고정을 하고 위쪽에 플레이트 고정을 했고요. 우측은 위쪽에 와이어 고정을 하고 밑에 쪽에 플레이트 고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 다 절편이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계속 드는데요. 요 갭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광대가 회전해서 고정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아치 쪽은 이렇게 또 단단히 또 매끈하게 붙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모습이 아마도 오른편에서의 볼처짐을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아치 절편이 이렇게 골 절편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붙어 있는 볼살들이 약간 하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한 1cm 가까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은 우측 같은 경우는 1cm 이상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볼처짐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광대를 이쪽으로 뭐 상방으로 다시 재고정해서 재수술해서 올려주면 뭐 볼처짐이 예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광대를 올린다고 볼처짐이 뭐 처졌던 살이 올라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뼈는 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광대 수술이 요 정도 됐을 때는 광대활과 연관된 그 안면 유지인대들이 전부 다 끊어지거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대만 올린다고 해서 그 유지인대들이 다시 붙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대 재건 수술을 하면서 또는 재수술을 하면서 볼처짐을 해결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조금 너무
해부학적인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약간 좀 이상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렇게 광대 절편이 떨어지면 밑으로 하방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볼처짐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얘를 상방 고정한다고 해서 처졌던 살이 같이 올라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뼈의 볼륨을 갖고 있던 게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붙어 있던 볼살이 이게 상방 이동되면서 같이 올라가서 리프팅이 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 광대 부분은 또 한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둬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의사로서는 또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선생님들마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아치에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절편이 뭐 더 움직이거나 뭐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뭐 안전하지 않다? 뭐 그 정도 생각하셔야지, 기능적으로나 무슨 안전성 문제로 이걸 수술할 이유는 조금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술한다고 또 이걸 뭐 부러뜨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쪽의 광대뼈가 또 손상을 받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볼처짐이, 광대뼈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여기를 더 볼처짐을 약간은 호전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이라면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득과 실을 잘 따져보면 과연 어떤 게 맞을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거 하면 광대 볼처짐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는 절대 말 못할 것 같고요. 단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이걸 다시 수술해서 재위치시켰을 때, 또 여기에서 체부에서 볼유합을 이루었을 때, 고정이 잘 됐을 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얼굴뼈에서 비대칭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두상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으신 분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대부분의, 제가 이제 앞광대 위주로 정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턱 길이가, 이 하과두가 이쪽하고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우측이 훨씬 더 뒤에 위치해 있고 좌측이 조금 앞에 위치해 있고요. 두상도 그거에 맞춰서 얘가 길어지면 이쪽이 조금 튀어나오는 양상이 생기는데, 이쪽이 약간 튀어나오고 이쪽이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척추가 얼굴을 정면으로 이렇게 딱 놨을 때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스컬 베이스라고 그래서 두 개 저부, 두 개 바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뼈, 이 바닥뼈가 조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 환자의 경우 이렇게 척추가 똑바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턱구 수술을 하면서 또 이쪽이 약간 더 튀어나온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제게 오시기를 이제 과절제된 하악각을 다시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셨고, 턱끝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으니 이쪽 부분은 조금 갈든가 잘라내든가 아니면 이쪽을 더 만들던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고요. 저랑 상담하면서는 턱이 더 길어지는 건 원치 않으셔서 이쪽을 조금 더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의 특징적인 건데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하부에서 본 사진을 보시면 이쪽은 절골, 예전 수술하면서 절골된 라인인데, 이 절골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뼈가 재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위별로 약간 좀 재생이 안 되고 우둘두둘한 부분이 관찰이 되고요. 또 우측은, 이쪽은 아예 비어있는 듯한, 시간이 한 2년 이상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뼈가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몰된 듯, 뭐가 차 있는 듯한 이런 음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후에, 직후에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지만, 수술한 지 한 6개월, 1년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뼈로 다 메꿔져서 이렇게 절골면이라 하더라도 매끈해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수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조금은 깨름직했고요.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왼편도 이렇게 조금 비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쪽을 박리를 하면서 발견한 소견을 몇 가지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왼쪽은 수술 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수술 후 모습이고요. 이쪽 조금 잘라준 모습이고요. 이쪽 턱끝이 비대칭이 있어서 이쪽 조금 이쪽을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랑 스크류들은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과절제된 모습은 이런 식으로 하악각을 조금 만들어 주었고요. 반대편도 하악각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고, 뭐 약간 하악각을 만들어 달라는 환자분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악각을 만들었고요. 수술 후 모습에서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술 전후 CT 모습이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측 하악각 만들고, 정면 효과는 거의 주지 않기 위해서 정면 효과는 거의 만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비대칭이 있던 부분들 이렇게 살짝 잘라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아래쪽에서 본 모습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 뭔가 우둘두둘한 느낌도 있고요. 반대쪽도 좌측도 이렇게 좀 비어있는, 이게 신경관이 노출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이 경우는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위가 뭔가 좀 비어있고 뭔가 차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건 수술한 후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수술한 좌측면의 모습이고요. 수술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측면의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이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우측면의 그 절골면에 이렇게 비어있고 뭔가 차있는 듯한 느낌은 수술 시에 이렇게 제거를 해보니까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하얀 덩어리들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나온 그 덩어리들이고요. 왼쪽에서는 범위도 좀 작았지만 나온 양도 좀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 왁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본 왁스는 뭐냐면 뼈에서 피가 많이 날 때 지혈 목적으로 의사들이 그 뼈의 그 혈관이나 작은 그 출혈점을 이렇게 메꾸는 때 쓰는 본 왁스라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아무리 피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해면골, 그러니까 뼈는 피질골, 두터운 피질골과 안쪽에 막성 그 뼈기 때문에 안쪽에 빈 해면골이 있는데, 그 해면골 부위에 이렇게 왁스를 전부 다 그냥 꽉 채워버리면 그쪽에서는 뼈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얘가 이식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 왁스라는 게 결국은 파라핀 같은 건데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이게 또 포린바디 이물질로 작용해서 뼈의 회복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됐구나 하면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사실 수술 전에 봤을 때 비어있던 부분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조금 궁금증 해소가 됐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본 왁스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뼈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술한 지 한 2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뼈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는 다른 이물질, 뼈나 본 왁스나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